을 했다 또. 자, 갈게. 그럼 우리가 이 두 번째 항을 찾는 방법은 뭐였었다? 가운데 항의 몇 배는? 2배는 양쪽 거 뭐 한 거랑 같다? 더한 거랑 같다. 이게 바로 즉 다시 말하면 등차 중항이라고도 하고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평균이라고도 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 뭐냐면 이제 이 일반항을 찾는 다음에 이 일반항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일반항 유형 문제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차가 양수 또는 공차가 음수가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봤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첫째 항이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첫째 항에도 양수인데 공차까지 양수면 점점 항은 어떻게 돼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커지겠다 이거야. 반대로 첫째 항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점점 어떻게 되겠다? 줄어들겠다라는 거지. 반대로 첫째 항은 만약에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면 음수에서 시작해서 처음 쭉쭉쭉 가다 보면 뭐까지 나올 거다? 양수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첫째 항은 음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계속해서 얘는 작아지겠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요거 갖다가 우리가 꼭 뭘 물어보냐면 요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마저도 양수면 얘는 점점 커지겠지. 그러면 커지고 커지다 못해 딱 특정항을 찍고 나서 얘가 100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처음으로 1000보다 큰 숫자가 나오는 항을 찾으시오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자, 두 번째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점점 무슨 값이 나오겠어? 작아지다가 음수값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뭘 물어볼 것 같아? 바로 처음으로 음수될 때가 몇 번째 항이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첫째 항과 공차만 보고도 뭘 물어볼지가 사실 뻔히 정해져 있다는 거지. 또 첫째 항이 음수야. 근데 공차가 양수면 음수에 시작해서 점점 가다 보면 양수가 나올 테니까 처음으로 뭐 되는 값? 양수 되는 값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왜? 음수이다가 점점 커지다 못해 어느 순간 한 번은 양수로 넘어갈 거니까. 반대로 첫째 항은 음수인데 공차마저도 음수면 어떻게 돼? 계속 줄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0보다 처음으로 작아질 때 항을 찾아줘 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따라서 1000보다 크든 0보다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든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든 처음으로 마이너스 1000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항을 구하라고 하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일반항한테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는 아니고 어떤 항이 K보다는 크게 나오는 n번째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반항을 세우고 그게 처음으로 K보다 크다 해서 n을 찾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 찾아줘 라고 하면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그 값 자체가 음수될 때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반대로 만약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를 찾아줘 라고 하면 똑같이 일반항 세우고 걔가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 찾으면 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처음으로 양수가 될 때 찾아줘 라고 하면 똑같이 일반항을 세우고 얘가 0보다 클 때를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자는 거야. 그럼 문제를 제가 한번 보면 자 필수예제 5번 한번 가볼게. 필수예제 5번 보면 자 몇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이 21에 그리고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에 그럼 얘들아 이게 참 웃기지. 왜냐면 항이 8개나 더 갔는데 오히려 값은 줄어들었어. 그럼 얘는 공차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음수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이거 우리 빨리 공차 찾는 방법 알려줬나 내가? 자, 네 번째 항이 20이고 12번째가 마이너스 10이면 12에서 4를 빼면 뭐가 나와? 그게 바로 얘와 얘 사이에는 공차의 개수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얘와 얘 사이에는 8개의 공차가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여기를 뺀 마이너스 32와 똑같다라는 거지. 따라서 공차가 뭐다? 진짜로 마이너스 4, 음수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랬냐면 처음으로 음수 될 때를 찾아달래. 그럼 우리는 일단 일반항이 제일 중요해. 자, 일반항 세워볼게, 유나야. 공차가 마사니까 마사 n이라고 세워도 상관없지. 왜? 직선에서는 얘가 기울기를 뜻하니까. 그럼 기울기가 마사고 몇 컴마 몇을 지난다? 그렇지. 4 넣었더니 20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플러스 몇? 38.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처음으로
음수 나올 때를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비디오지 딱 봐도 한 10 정도 넣으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겠죠? 9 넣으면 마이너스 36이 맞은 양수니까 따라서 아마 처음으로는 10번째 항에서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5번의 답이 10번째 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제가 한번 15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5번. 자, 15번 보면 애들이 15번을 좀 당황해요. 왜 당황하냐면 여기처럼 그 15번처럼 세 번째와 다섯 번째를 더하는 것이 36이다. 이것까지는 애들이 안 쫄아요. 근데 그 다음 게 곱하기로 나왔어요.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이 바로 180이다 라고 나왔죠. 아, 선생님, 그럼 이거를 조금 이제 머리를 써보자 이거지. 사실상.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머리를 써서 얘를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유나 씨. A4?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우리 요거 등차중앙 써먹을 수 있지. 얘를 둘이 더해서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사실상 뭐가 구해져? 네 번째 항이 구해지는 거야. 따라서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결국 네 번째 항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36이지 않냐? 그럼 약분해서 뭐가 나오지 않냐? 그렇지. 그럼 얘가 18이 들어가니까 두 번째 항은 10이라고 튀어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 다음 빨리 우리 공차 찾을게. 4에서 2 빼면 D는 180에서 10 빼면 네 번째구나. 미안. 18에서 10 빼면 8. 따라서 공차는 몇이다? 4. 문제가 뭘 찾아달래? 처음으로 100보다 작을 때 찾아달래. 그럼 일단 일반항이 가장 중요해. 일반항 찾자. A에는 몇 n? 그리고 4,18 지나야 되니까 4 넣었더니 18이다. 플러스 2더라 라는 거지. 근데 이게 처음으로 뭐? 100보다 작게 되는 최대값 n번째 항을 찾아달래. 가장 100이랑 가까운 수를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따라서 4n은 98이 나올 거고 n 값은 4, 2, 8, 2, 4, 4, 16, 24점 블라블라블라가 나오겠다. 그럼 최대값이니까 n 값은 몇? 24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차는 일반항 없이는 어떤 짓도 못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합을 배울 텐데 합 또한 일반항이 먼저 나와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6번 별표 치세요. 요거 참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학교랑 모의고사가. 이건 모의고사는 꼭 내요. 요 유형을.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등차는요. 그냥 공차도 쉽게 알려줬고 이 항의 전체 개수도 뭔가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필수예제 6번은 뭐냐면 5와 35 사이에 라고 되어 있어. 5가 이렇게 있고 여기 35가 있대. 근데 이 사이에 뭐를 넣었냐면 9개 수를 넣었대. 근데 얘들아 잘 봐. 요 사이에 9개를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순차적으로 등차 수열을 만족하더라 라는 거야. 9개가 안 들어가면 등차 수열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민유야, 요 사이에 9개가 들어가면 일단 이 전체는 몇 개가 돼버려? 그치. 이 전체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 이 전체 개수가 11개가 된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 저게 왜 11개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애들이 무조건 낚이는 게 있거든? 자, 봐봐. 얘는 친절한 문제야. 요 사이에 넣은 게 뭐를 이용해서 나타내줬지? X를 이용해서 나타내줬어. 이렇게. 근데 진짜 야근 선생님은 저걸 A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A1, A2, A3, A4. 그럼 애들이 다 낚여.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주입식 교육의 폐해야. 자꾸 첫째 항을 이런 거, 두 번째 항을 A를 이용해서 나타냈다 보니까 여기가 A1, A2, A3, A4면 얘는 꼭 내 눈에 0번째 항처럼 보이는 거야. 0번째. 근데 그게 아니지. 사실은 여기는 그냥 A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 뿐이고 사실상 첫째 항은 얘가 되니까 애들은 쟤를 A1으로 써야 되는데 문제가 A1을 갖다 써버리면 당황한단 말이야. 얘처럼 요 가운데가 X를 이용해서 나타내줬으면 까이거 5를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 35를 몇 번째 항? 11번째 항이라고 그냥 나타내면 편하거든. 근데 애들이 여기를 A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선생님이 그땐 저는 얘를 뭐라고 나타내죠? 그땐 B를 이용하세요. C를 이용하든 D를 이용하든 아니면 자기 성을 이용하든 아무렇게나 다 쓰세요. 그럼 자 이제 시작해 볼게. 공차 빨리 찾는 방법. 11에서 1을 빼면 10, D는 35에서 5를 빼면 30. 따라서 공차가 몇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조심하실 게 있죠.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 일반항을 세울 건데 우리가 이걸 A1, A2, A3, A11, 10, A11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일단 일반항은 A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몇 N? 그리고 1,5를 지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근데 일반항은 잘 구했거든? 서윤아? 근데 문제가 뭘 구해달래? X7을 구해달래. 애들 뭐해? 7, 23, 끝. 찍. 왜죠? 이렇게 많이들 그래. 여기선 지금 X7, 즉 7번째 항을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X에서 7번째지 사실상 일반항으로 나타냈을 때는 얘는 엄밀히 따지면 몇 번째 항이야? 그치, 얘는 8번째 항이거든. 사실 A8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8을 넣어서 24에다 2를 더한 26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너네 안 그럴 것 같잖아. 진짜 실수 많이 해. 정말 많이 해. 그리고 최악인 경우가 이런 거야. 저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찾은 다음에요. X1을 찾고 X9을 찾아서 사실상 여기서 XN이라는 일반항을 찾는데 이거는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짓이지. 왜냐면은 얘가 공차가 3이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 첫째 항이 뭐 나와? 1 나오면 5 나오거든? 그럼 얘가 오히려 몇이 돼? 8이 나오겠지. 그럼 얘를 일반항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오히려 8이니까 3n 플러스 5라고 잡는 거지. 그 다음에 7 넣는 건 상관이 없어. 7 넣으면 21 더하기 5니까 26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굳이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짓을 뭐하러 하냐고. 그냥 X7이 AN으로 나타냈을 땐 8번째 항이야 라는 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를 한 번 더 일반항을 세워서 그 다음에 X7을 찾는 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밑에 것도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좋은 문제 있죠. 19번 한번 가볼게요. 19번은 방금 푼 문제랑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그렇지. 필수 문제는 나 여기에 9개 넣었어 라고 대놓고 알려줬어. 그래서 전체 개수가 이쁘게 나왔지만 19번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겨? 그냥 3이랑 108 사이에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나 이 사이에 미안하지만 안 알려줄래. 나 N개 넣었어. 그럼 우린 차근차근 가볼게. 자, 민유야. 여기에 N개 넣었거든.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돼? 그렇지. 그럼 얘는 우린 몇 번째 항이라고 할까? A1.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어? A?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 자, 그 다음에 공차 한번 찾아볼게. N 플러스 2에서 1을 빼면 N 플러스 1, D는 108에서 3을 빼면 105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놓고 문제를 봤더니 공차가 그냥 1보다 큰 최소 자연수일 때라고 되어 있대. 그래놓고 N값 좀 찾아줘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머리를 쓰자는 거죠. 선생님, 공차가요 1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래요. 그럼 몇부터 넣을 거란 생각이 들어? 2부터 들어갈 거라는 게 보여. 왜? 하필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노가다를 띄워도 되거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선생님, 전 제 맘대로 공차를 2로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혹시 n 플러스 1과 2를 곱했을 때 105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n은 얘들아,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얘를? n을? 항이라고 해요. 항. 그래서 우리가 A1, AN, n번째 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n 값은 항상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수에다 1 더해도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나와야 자연수 나오는 거니까 사실상 이 뒤에 1보다 큰 최소 자연수라는 건 사실상 2부터 쭉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더라도 이 n값은 자연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지훈아, 이해가? 지훈이 맞지? 지훈아, 그럼 2 넣었어. 그럼 여기가 몇 나와야 돼? 그렇지. 근데 n값이 그럼 자연수인가? 그럼 탈락. 자, 공차에 만에 3을 넣었어. 그럼 실질적으로 여긴 뭐가 나오면 돼? 그렇지. 그럼 공차가 3이면 여기가 35 나오면 되니까 n은 따라서 몇이다? 34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물론 여러분, 이것들 말고도 엄청 많은 답이 있겠죠, 최소한.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이 곱했더니 105 된다라는 건 n 플러스 1과 d는 105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약수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도 나오겠죠.
이걸 만족하는 n과 d의 순서쌍 좀 구해줘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는 105를 소인수분해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n에는, d에는 뭐가 못 들어간다 그랬어? 1도 못 들어가겠지. 그래서 1을 이따 제낄 거고 약수 중에서. 그 다음에 혹시 그 중에서 d에 어떤 자연수가 들어갔을 때 여기 이 n 플러스 1 자체가 다른 숫자로 나오는 n값이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오는 것들을 제껴주면 되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순서상 물어볼 때나 그렇게 푸는 거고, 얘는 지금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n값 답은 34가 정답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선생님이 많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등차는 어지간하면 이거 안 내요. 등차는 항상 이 안에 들어가는 개수를 꼭 정해줘요. 등차는. 근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어쨌든 너네들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90% 이상은 등차는 항상 가운데 개수를 알려주고요. 등비는 절대 안 알려줘요. 등비는 이 가운데가 항상 n개예요. 개수 어지간하면 안 알려줘요. 거꾸로 등비는.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등차 중앙은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52쪽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만약에 가은이가 대답하면 이건 넘어가도 된다 이거예요. 가은아, 칠판 봐. 자, 등차수를 이루는 칠판 봐. 자, 칠판. 세수. 뭐라고 둬야지? A-D 그리고 A 그렇지. 자, 내수는 저 가인이 시킬 거야. 어? 긁힌 거 아니야? 가인아 말해줘. 내수. 그렇지. A-D 그리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두면 된다 이거지. 학교 시험에선 5수까지 나오는데 홀수일 때는 무조건 가운데 A 잡고 줄어들고 늘어나면 되니까 큰 고민 안 해도 되고 6D로 6개의 수여도 결론적으로는 공차만 2D로 계산하면 되니까 가장 기본 모델인 내수를 외워두면 제일 편하다라는 게 지금 252쪽의 내용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24번을 내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24번 봅시다. 자, 24번 보시면요. 등차수를 이루는 몇 수래요? 오케이. 네 수면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A-3D, A-D, A 플러스 2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두시면 되겠다.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수의 합은 16. 오케바리 다 더하면 16인데 다 더하면 4A니까 그게 16이다. 그럼 첫째 항은 자동적으로 4라고 구해지더라 라는 거지.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결국엔 얘가 될 거고 가장 작은 수는 얘가 되겠지. 그거의 몇 배 차이다? 3배 차이다. 그러면 가장 큰 수는 4 플러스 3D는 가장 작은 수의 4-3D의 몇 배와 같다? 3배랑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럼 10이니까 넘어오면 8은 마이너스 9D인데 넘어가니까 12D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D는 따라서 몇이다? 3분의 2. 공차가 꼭 정수라는 보장은 없죠. 그쵸?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선생님, 가장 큰 수와 가장 무슨 수? 작은 수 좀 찾아주세요 라는 거지. 곱하기를.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우리 무슨 공식이지? 합차. 따라서 16 마이너스 9D 제곱을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16 곱하기 9 곱하기 9분의 4니까 생유배리 감사 답은 12.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등차수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우리 253쪽 보시면 조화수열과 조화중앙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세요. 왜냐면 교육과정 외고요. 사실상 이 대부분을 아시죠?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말하지 않은 건 안 내요. 그 선은 지키는 학교니까 조화수열이나 조화중앙은 혹시 학교 노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거나 안 알려주시거나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롱타임 노시 뭐라고요? 아니, 됐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올라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자, 10년이요?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쭉 넘어가세요. 합은 몰아서 할 거거든요. 등비수열로 갈게요. 272쪽입니다.
네? 방금 쉬지 않으셨어요? 자, 등비수열 한번 가볼게요. 아니. 자, 등비수열 한번 가볼게요. 자, 등자가 무슨 등자? 비자가 비율. 그치. 그래서 우리가 비율이 같은 수들의 배열을 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차는 뺐을 때 항상 같은 값이 나왔다면 등비수열은 나눴을 때 같은 수가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얘는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공통된 비율이 나오는데 이 공통된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줄여서 말한다? 공비라고 말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 R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우리 영단어 중에 비율이 무슨 뜻이지? 스펠링이 레이온가 RATI온가 그거 있죠? 그것 때문에 앞 글자를 따서 우리가 비율이라고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2, 4, 8 가장 기본 값들이죠. 이런 거. 2의 거듭 제곱꼴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등비수열인데 자, 보시면 어때요? 앞에 거분의 뒤에 거 2, 앞에 거분의 뒤에 거 2. 선생님 그럼 결국엔 얘는 공비가 2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애들을 많이 풀려보니까 뭘 제일 처음 배울 때 뭘 많이 헷갈리냐면 선생님 2분의 4를 찾는 게 공비예요? 4분의 2를 찾는 게 공비예요? 저는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누구를 누구로 나눴을 때가 공비가 나오는지 항상 헷갈려요. 제가 모르고 4분의 1을 하면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 되니까 틀리지 않나요? 라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게 생각보다 처음 배울 땐 되게 헷갈려. 그래서 2분의 4가 공비일까? 4분의 2가 공비일까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얘는 앞에, 뒤에 다시 이렇게 둘이 봤을 땐 앞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앞이고 점점 갈수록 뒤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 엄마랑 자식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나요? 다시 자, 엄마죠. 엄마가 먼저 태어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분모, 분자, 실질적으로 분모, 어미모자를 써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 분자, 아들, 자식을 뜻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4냐, 4분의 8이냐, 8분의 4냐, 4분의 2냐 헷갈릴 때는 당연히 처음 나온 게 가장 먼저 태어났으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가고 뒤에 있는 숫자가 분자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8분의 16, 16분의 32 앞에 있는 게 분모로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일단 등비수열의 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공차도 아까 등차도 공차를 빨리 찾는 방법이 있었어. 2에서 1 뺀 게 얘와 얘 사이에는 공차 개수. 4에서 2 뺀 게 얘와 얘 사이에는 공차의 개수. 이렇게 하듯이 얘도 실질적으로 공비를 되게 빨리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만약에 등차면 자 보세요. 얘를 내가 P라고 두고 얘를 Q라고 놨어. 그럼 유나야 아까 우리 공차 어떻게 빨리 찾았지? 4에서 2를 뺀 게 공차는 몇? 그치 이렇게 찾아서 풀었다 이거야. 그러면 공비도 똑같아. 공비도 일단 4에서 2 빼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 지수로 가요. 그래서 4에서 2를 빼면 R에 4 빼기 2승이라고 시작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번 가볼까? 얘가 2고, 요거 그냥 갖다 쓸게. 얘가 4고, 얘가 16이다 이거지. 그러면 4에서 2 뺀 R의 제곱이 실질적으로 무슨 수가 나오겠어? 누가 먼저 태어나? A2가 먼저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4분의 16. 그래서 뭐가 나온다? 4. 그래서 R의 제곱이 4니까 R은 뭐가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봐도 여러분들이 살짝 의심이 드는 게 하나 생겨야 돼. 바로 뭐냐? 선생님, 아까 공차는요. 등차는 이 공식을 쓰면 공차가 몇 개밖에 안 나왔어? 한 개밖에 안 나왔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지금 딱 구해보니까 얘는 공비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처럼 2, 4, 8, 16 이렇게 나오면 공비가 무조건 양수라는 조건이 걸리지만 요 가운데를 쏙 하고 지워버리면 그냥 단순히 4랑 16을 봤을 땐 위험하더라. 왜?
실질적으로 2를 곱해서 8, 16이라도 말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8, 16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공비가 항상 2세트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수 배운 놈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겠어? 왜겠어? 자, 짝수야. 그렇지. 이게 양수거든. 여기가 짝수거든. 양수이면서 짝수면 우리 실근 몇 개 나왔어? 그래서 얘가 공비가 2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2개 나온다가 아니겠지. 그 말 뜻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짝수인데 여기가 음수야. 그럴 일 없고 여기가 홀수인데 여기가 양수야. 공비 1개밖에 안 나오겠다. 이걸 또 알고 문제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봐. 등차는 직선에 비유해서 풀고 등비는 실질적으로 지수 파트를 많이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거듭제곱 자체가 사실 등비수열이거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지금 설명한 게 지금 272쪽이고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한 공식 알려드리죠. 주시죠 라는 거야.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한 공식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이게 가장 기본값 모델이다 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 선생님이 어쨌든 지금까지 수천 명을 가르쳐 봤잖아. 근데 잘 봐봐. 선생님이 칠판에 푸는 건 웬만하면 그렇게 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거든.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심오한 뜻을 사실 심어놨어. 바로 뭐냐면 난 항상 공비에 괄호를 치는 습관이 있어. 일반항을 쓸 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야. 이 아까처럼 얘가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애들 자기도 모르게 일반항 세울 때 있잖아. 첫째 항 A에는 첫째 항이 만약에 5라고 할게. 5 곱하기 마이너스 나도 모르게 자꾸 치지. 이렇게 쓰는 경우 되게 많아. 근데 얘들아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얘랑은 다른 식입니다. 왜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잘 봐. 첫째 항은 똑같이 나와. 1 넣었어. 모든 수의 영승은 1. 그래서 얘만 실질적으로 뭐가 나와? 1이 되는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니까 얘는 첫째 항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와. 근데 얘는 조심해야 돼. 1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영승이 되니까 얘 자체가 뭐야? 1이야. 그럼 얘는 첫째 항이 뭐가 나와? 달라. 그래서 항상 공비에는 괄호 치는 습관이 있어야 돼. 그게 어느 책에도 안 써 있어요. 심지어 이 책에도 공비에는 뭐라고 돼 있어? 아무런 괄호조차도 없어. 근데 그냥 습관화돼 있었으면 좋겠어. 공비는 항상 괄호가 붙으면 좋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첫째 항을 의미하는 거고 얘가 공비를 의미하고 얘가 항의 개수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꼭 와서 질문하는 친구들 뭐라고 질문해? 왜 여긴 n-1승이에요? 라고 하면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첫째 항만 살리려면 여기가 0 나와야 돼서 1 넣었을 때 0 나오는 숫자 n-를 택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272쪽에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 등비 중앙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등차 중앙, 등비 중앙, 결국 중앙값을 이용하는 건데 그게 등비일 때는 그럼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라고 하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자, 등차 중앙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복습해보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거 더한 것과 같아요. 라는 게 등차 중앙이라면, 등비 중앙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거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2, 네모, 그 다음에 18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 순서대로 등비 중앙이다라는 거야.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가운데 거의 제곱은 2 곱하기 18 해서 얘가 36이 나올 거고 아까 말했죠? 짝수인데 양수입니다. 네모값 몇 개? 2개 나올 거다. 그게 네모가 바로 뿔마 6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등비 중앙 공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밑에 개념 플러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써놨어요.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밑에 봐봐. 우리 A, 선생님 산술기압 평균이요?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 벌써 안 나요? 뭔데요? 어디서 나와요? 아, 너네 안 배웠구나. 미안. 명제단원에서 배워요. 명제단원에서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용어 그대로 산술, 기하,
평균 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와 기하, 도형을 이용해서 나타냈을 때의 대소비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좀 어렵죠. 일단 눈이 살짝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듣고 오늘은 흘리셔도 돼요. 이건 사실 명제를 배워야 하는 거니까. 자, 이게 결국엔 얘들아 잘 봐. 너네가 받은 점수를 더해서 그 과목수로 나눴어. 이거 뭐지? 평균. 그래서 밑에 봐봐. A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인데 다시 유식한 말로 하면 무슨 뭐야 이거? 가운데 거는 양쪽 거 더해서 2로 나눴다.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을 뜻하고 그리고 루트 AB야. 선생님 이거 양쪽에 루트 씌워봐. 가운데 거 값은 루트 A1, A3다. 이렇게 나오지. 그게 그래서 등비. 얘가 그래서 등차 중앙이고 얘가 바로 등비 중앙인 거야. 그 밑에 나와 있잖아. A는 등차 중앙, G는 등비 중앙이더라. 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앞에는 평균을 산술 평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평균을 뜻하고 뒤에는 기하적으로 나타냈을 때 바로 평균을 의미하는 기하 평균이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원으로 증명이 돼요. 원으로. 이게 나중에 한 반원으로 명제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기가 A고 요게 B야. 요렇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얘들아 이게 반원이면 요 가운데 값은 뭐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반지름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딱 꼭지점에 와 있을 때가 2분의 A 플러스 B더라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얘는 모든 원에서 가장 길 때 아닙니까? 지름으로부터 가장 위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요 길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요 길이. 요 길이가 아마 루트 AB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는 얘보다는 항상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얘가 커지다 보면 여기 올라서는데 그게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일 때다. 즉 A와 B가 똑같을 때다라는 거야. A, B가 똑같으면 얘가 정확하게 A, B잖아. 그때가 2분의 A 플러스 B와 루트 AB가 가장 같을 때다라는 게 나중에 증명이 될 거야. 아셨죠? 이거는 그냥 오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빨리 저거 하고 싶어요. 등비수열의 합. 근데요, 중한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등비 중, 난 앙으로 할래. 귀엽잖아. 상관없어. 그래? 중학용은 좋아하니까 중. 그런가 봐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밑에. 자, 이거를 선생님이 애들이 풀려보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래도 애들이 실수하는 걸 미리 알면 너네들은 안 하면 되잖아. 뭐냐면은 요런 거야.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잘 봐. 만약에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첫째 항이 뭐죠? 공비는? 잘 대답하셨어요. 근데 애들이 실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첫째 항은요? 자기도 모르게 오라고 대답해요. 왜냐면 애들이 자꾸 등비면 지수 모양이 있으면 다 등비인 줄 알고 그냥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앞에 있는 게 첫째 항일 거야. 오라고 쓰죠. 아니죠. 10이죠. 왜냐면 1 넣으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1 넣으면 5 곱하기 2에서 얘는 오히려 10이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공비는 뭡니까? n승이든 n-1승이든 그 지수에 같이 놓으면 공비는 맞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가 n-1이냐 n이냐에 따라서 첫째 항이 영향을 받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실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애들 많이 실수하는 거. 자, 첫째 항 이제 실수 안 하겠죠? 첫째 항 20. 왜? 그냥 1로 오면 돼요. 여기가 n-1승이 아니면 그냥 1 넣어서 나는 첫째 항 찾자라는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공비는 그치 2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4라고 대답한 친구가 다행인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들아 등비수열은 무조건 가장 기본값 모양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요 앞에를 첫째 항 여기를 공비라고 해요. 이 모양이 아니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의심하세요. 그래서 봐봐. 얘 보니까 여기는 갖춰졌는데 여기가 n-1승이 아니니까 의심해봤어. 그랬더니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2였어. 근데 얘도 또한 5 곱하기 2에 2n승인데 여기가 n의 앞에가 1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2니까 의심해봐야 돼. 그래서 1 넣어봤더니 오케이. 첫째 항은 20인데 왜 공비가 2가 아니냐라고 하면 아까 말했지만
n 앞에 값은 1이어야 되니까 5 곱하기 4의 n승으로 나오면 첫째 항도 20이고 공비는 4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너네들 머릿속에는 이게 사진처럼 찍혀 있으면 돼. 찰칵 찍어서 저기의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은 다 이런 모양꼴로 어떻게든지 바꿔서 대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진짜로? 자, 그럼 내가 한 문제만 더 낼게. 또 착각하는 거 애들. 자, A에는 5 곱하기 5에 n-2승 이렇게 나왔어요. 25로 할게요. 2승으로 할게요.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조심하자. 일단 이거에 뭔가 모양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 의심해봐야 돼. 까이거 첫째 항이야 뭐 하면 돼? 넣으면 돼. 넣으면 5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뭐? 곱하기 25니까 5가 첫째 항이야. 근데 공비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5라고 하면 돼? 안 돼? 왜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선택기를 써야 돼. 선생님이 이 모양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얘는 되지? 라고 하면 n 앞에 있는 값이 뭐니까? 1이니까 상관없다. 공비는 아무 문제 없이 5씩 계속 커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AN이, 일단 졸라 귀찮게 나왔죠? 5에 2-3n 나왔어요. 일단은 3에 맞죠? 굉장히 불편해요. n 앞에는 또 마3이에요. 개빡치게.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나는 쪼갤 거냐라는 거지. 일단 문제가 첫째 항 찾는 건 까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넣으면 돼? 1 넣으면 돼. 그래서 1을 넣었어. 그럼 5에 2 빼기 3이니까 5에 마이너스 1승이다 라는 거지. 그럼 우린 걔 뭐라고 말하면 돼? 5분의 1이라고 말하면 돼. 선생님, 근데요, 제가 죽어도 공비를 한 번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단순 무식 지랄 맞게 n에다가 그냥 2를 넣으세요. 그게 단무지잖아. 자, 단무지 잡게 2를 넣으면 5에 몇 승?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결국 5의 4승분의 1이잖아요. 뭐 곱해야 5의 4승이 돼요? 5의 3승분의 1이 되겠죠. 여기다 5의 3승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나오지 않냐. 그래서 공비가 12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선생님, 저는 이거 안 쓰고 찾고 싶어요. 안 쓰고 까이거 첫째 항은 여러분들 무조건 저든 여러분이들 1 넣는 게 무조건 국룰이에요.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1 안 넣고 찾는데요. 그거는 1을 안 넣고도 바로바로 나오는 문제들을 줬으니까 인데 사실 나중에 가면 우리 SN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합. 거기선 첫째 항을 구할 때 항상 A에다 1 넣는 습관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항이 그지같이 나오든 이쁘게 나오든 첫째 항은 항상 1을 넣어서 찾는 습관이 돼 있으면 되고요. 공비? 선생님, 저는 한 방에 못 찾겠어요? 두 번째 구해서 그냥 공비 찾으세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저는 선생님 그냥 이식 보고 첫째 항은 넣다 칩시다. 공비는 바로 찾고 싶어요, 선생님. 이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공비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지만 보면 되거든. 공비는 일단은 지수한테 영향받고 지수 n 앞에는 무슨 수여야 돼? 1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잘 보면 요런 숫자들은 의미가 없어. 공비한테 영향을 안 줘.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5의 마이너스 3n승이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쓰면 5의 마이너스 3승을 n승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n 앞에 있는 숫자가 몇이 됐어? 1이 됐지? 그럼 얘 자체가 공비야. 그래서 125분의 1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아주 지랄맞게 줘도 7로 할까? 7에 4 마이너스 11n 이딴 식으로 줘도 여러분들 까이거 첫째 항은 그냥 1 넣어서 7에 몇 승? 마이너스 7승이라고 찾으면 되고 근데 공비는 어떻게 찾는다? 이런 것들은 영향 못 준다. 어차피 영향 안 준다. 그래서 7에 마이너스 11n승이고 그치? 그리고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n 앞에가 1이 만족하면 얘 자체를 공비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좀 빠른가? 민유야? 괜찮아?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 굉장히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내가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다, 이거야. 어렵거나 더 문제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싫어요.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알았어. 좀 이따 말해줘. 자, 4번 문제 보면 두 번째 항이 6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지금 160이다.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 내가 쉽게 찾는 방법 알지? 공비. 가볼까? 시작.
5에서 2를 빼면 아래 3승은 누가 분모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를 보자. 두 번째 항이 다섯 번째부터 먼저 태어나니까 엄마분의 자식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샤랄라 샤랄라 6, 22, 6, 7은 42. 양수이면서 홀수예요. 그럼 한 개. 그래서 R은 3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공비가 3인 거 찾았어요? 일반항도 찾아볼게요. A에는 선생님 첫째 항 몰라요. 그렇지 상관없어요. A1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라는 거지. 그 다음은 여러분들 2 넣었더니 6 나온대요. 근데 2 넣으면 첫째 항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A1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완결판 A에는 뭐가 나온다? 2 곱하기 3의 n-1승이 나온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1 곱하기 4. 첫째 항은 따라서 2. 그리고 네 번째 항이라고요?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2 곱하기 3의 3승 54. 그래서 정답은 몇? 108.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필수 유형 3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필수 예제 3번에 별표 치세요. 필수 예제 3번은 솔직히 쉬워요. 문제는 뭐냐? 확인 문제 5번이에요. 아니, 제가 할 거예요. 일단은 선생님이 일단 쭉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 많으니까 풀게. 자, 여러분 봐보세요. 왜 필수예제 3번은 쉬운 거고, 왜 5번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필수예제 3번을 보면,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합을 던져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섯 번째와 세 번째 항이 지금 8배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곱하기를 주잖아요. 곱하기 주면 완전 땡큐예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공비를 알려준 거예요. 왜 선생님 공비를 알려준 겁니까? 라고 하면 여섯 번째가 세 번째를 기준으로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죠? 그치? 6에서 3을 뺀 3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없어져서 아래 3승이 8이니까 R 값은? 그래서 이거 사실 등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등차는 더하기 빼기를 주면 난이도가 쉬운 거고, 등비는 곱하기 나누기를 주면 난이도가 쉬운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곱하기를 주면 사실 난이도가 쉬운 거야. 근데 등비는 더하기만 줬을 때는 조금 머리가 아파져. 거꾸로 등차는 곱하기만 줬을 때는 머리가 아파져. 목이 있어? 어딨어? 이끼 날라갔니? 이따가 내가 잡을게. 자, 갈게. 배터리가 없네. 자, 간다. 다시 한 번 더. 등차는 더하기만 줬을 때는 난이도가 쉽고, 만약에 등차 문제인데 막 이렇게 나왔어. 와, 이거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픈지 알죠? A1 더하기 몇 D? 2D. A1. A1 더하기 몇 D? 4D. 그러면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 그럼 딱 봐도 2차식들 나오니까 머리가 아파져. 거꾸로 등비는 더하기만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파져. 왜? 더하기만 주면 A1 곱하기 R의 제곱, A1 곱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빼기가 불가능하거든. 그럼 이렇게 만약에 몇 번처럼? 5번처럼 더하기만 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등비 자체는요. 애초에 나누기 아니면 곱하기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게 15고, 그리고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것이 지금 몇이다? 60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이런 것들은요, 나눠버리면 돼요. 쟤네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등비는. 근데 쟤를 선생님 어떻게 나눕니까? 라고 하면 잘 보세요. 잘 봐. 첫째 항 곱하기 R의 몇 승? 그게 15야. 됐지?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서야 돼요. 너네들이 이 5번 문제 풀 때는 문제를 읽고 뭐에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되냐? 기준을 누구 잡을까? 다 첫째 항으로 잡을까? 문제마다 조금 변화를 줄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무슨 뜻이냐? 얘는 여기가 첫째 항이 나왔으니까 첫째 항을 기준 잡았죠. 그럼 윤아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요,
여기가 세 번째니까 얘도 세 번째로 기준을 잡아서 문제 풀기 할 수도 있고, 민유는 여기 다 첫째 항 잡았으니까 콜, 얘도 다 첫째 항으로 잡죠 라고 해도 상관없어. 근데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 민유 따를까 유나 따를까? 민유. 그럼 가볼게. 첫째 항 곱하기 아래 제곱, 첫째 항 곱하기 아래 3승은 60이니까 얘네들을 다 나누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첫째 항은 다 날아가고, 심지어 요것마저도 아래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아래 1승이 나와서 통째로 다 약분되더라. 그럼 최종적으로는 아래 제곱분의 1 자체가 60분의 15, 4분의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럼 R제곱이 4, 양수인데 짝수니까 공비는 몇 개 나온다? 2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다섯 번째인데 맨 앞에 각항이 양수라는 건 공비는 무조건? 그렇지. 몇 번째 항 찾아달래? 다섯 번째 항.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첫째 항 하나를 찾을 필요가 있다. 아래다 2 넣으면 몇 A는? 3A는 15니까 A1은 따라서 몇이다? 5다.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4승과 같다. 그래서 16 곱하기 5니까 80. 이렇게 답을 찾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잘 질문. 근데 결국에는 이 과정까지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 더 돌아갈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얘랑 똑같은 건 A1 더하기 A1의 R이고요. 밑에는 세 번째를 기준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는 A1으로 밑에는 A3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먼저 없어져요. 그러면 A1의 R의 몇 승? 2승. 그래서 A1 약분돼서 결국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어떤 걸 쓸 때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그나마 얘들아 항들이 다 어때요? 작으니까 사실 첫째 항으로 잡아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숫자가 굉장히 크거나 얘는 그나마 1, 2, 3, 4가 연달아 있으니까 또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먼저 보이면 짱이에요. 뭐냐? 잘 봐. 유나야. 여기서 여기 가려면 뭘 곱해? 여기서 여기 가려고 해도? 그럼 결국 여기서 여기 곱한 게 R제곱이잖아. 그 R제곱이 4잖아. 그래서 똑같이 2가 나와. 근데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감각도 좀 쌓이고 문제를 보고 얘네들의 관계가 먼저 보이면 땡큐야.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쌓이는 거지 사실 보자마자 이걸 보고 이게 딱 정확하게 비례해 먼저 찾고 푸는 문제들은 없어. 그냥 풀고 보니까 다행히도 내가 이 문제를 딱 처음 맞닥뜨렸는데 이 차이 나네, 이 차이 나네, 다행이다. 이건 돼. 근데 여긴 2 차이 나는데 여긴 5 차이 나. 그럼 깨진 거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굳이 그 방법까지는 아직은 조금 섣불러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일단 항으로 모양을 바꿔서 푸는 방법을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